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승객들이 하늘 위 1만 미터 상공에서 작은 폭탄을 품에 안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영화 보면서 심지어 잠들면서 말이죠. 2024년 어느 날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막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오버헤드빈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승무원들이 황급히 달려가 확인해보니 누군가의 가방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녹아내린 보조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호주행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이 헤드폰을 쓰고 잠들었다가 얼굴 위에서 펑 하고 터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가방 속에 있는 그 작고 무해해 보이는 배터리가 어떻게 순식간에 화염구로 변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3만 피트 상공에서 더 위험해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왜 비행기 안에서 재앙으로 돌변하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건 사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초정밀 화학 공장입니다.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개의 전극이 있고 그 사이를 머리카락보다 얇은 플라스틱 분리막 하나가 간신히 막아주고 있거든요. 이 분리막이 찢어지거나 녹아버리는 순간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면서 엄청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충전할 때는 리튬 이온들이 한쪽 전극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전할 때는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죠.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동전만 한 공간 안에서 종이처럼 얇은 막 하나에 생사를 맡기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행기 안에서 이 배터리들이 더 위험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압 변화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까지 올라가면 기내 압력은 지상의 75%에서 80%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배터리 안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팽창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게다가 온도 변화도 엄청납니다. 창가 좌석 근처는 햇빛 때문에 섭씨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화물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배터리한테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충격인데 승객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선반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 그 밑에 깔린 보조 배터리가 눌리고 구부러지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실제 사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화물 압력으로 배터리 케이스가 변형됐고 그게 내부 분리막을 손상시켰다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해부해 봅시다. 핵심 키워드는 열폭주라는 현상입니다.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외부 열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분리막이 녹아내리면서 더 큰 합선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열이 더 많이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열폭주인데 한번 이 궤도에 진입하면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배터리팩이 부풀어 오르고 결국 케이스가 터지면서 가스와 불꽃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거죠. 기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때 나온 유독 가스와 연기가 순식간에 객실 전체를 뒤덮으면서 승객들이 눈과 호흡기에 심각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열폭주를 온도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 더 무섭습니다. 1단계는 섭씨 60도에서 100도 구간인데 이때부터 배터리 내부의 고체 전해질 계면층이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층이 깨지면 배터리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 단계는 130도에서 150도 구간으로 분리막이 본격적으로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단계죠.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면서 단락이 발생하고 전해질이 끓어오르며 기화되면서 내부 압력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3단계는 180도를 넘어서는 순간인데 이때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양극재 내부에 묶여있던 산소가 방출되기 시작하거든요. 불을 끄려면 산소를 차단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타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식 소화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열폭주가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 내부 합선입니다. 배터리 셀 안에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아버리는 건데 제조 과정에서 전극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거나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 발생하죠. 반복적인 충격과 압력 때문에 분리막이 찢어지거나 접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화재 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가장 자주 나오거든요. 이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분리막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면서 그 틈으로 전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충격과 눌림입니다. 가방 안이나 선반 안에서 무거운 캐리어에 깔리거나 던지듯이 넣으면서 충격을 받거나 좌석 및 좁은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으면서 배터리가 휘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물리적 손상은 당장은 별일 없어 보여도 셀 케이스에 미세한 금이 가고 내부 구조가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시한폭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 뉴스 보도를 보면 선반에 올려둔 짐에서 갑자기 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니 연기와 불똥이 튀었다는 승객 증언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충전과 과열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싸구려 충전기나 보호 회로가 없는 저가형 보조 배터리는 전압과 전류 제어가 엉망이라 과충전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과충전 상태에서는 내부 화학 반응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열 발생과 가스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주변 온도까지 높으면 예를 들어 창가 좌석, 햇빛이나 장시간 충전 상태 같은 거 말이죠. 배터리 자체 온도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게 됩니다. 충전하면서 가방 안에 넣어두거나 이불로 덮어두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는 저품질 불량 배터리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저가형 보조 배터리나 짝퉁 교체용 배터리는 분리막 품질이 형편없고 보호 회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래 써서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팽창은 내부에 이미 가스가 차오르고 구조가 손상됐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이 인증되지 않은 저품질 보조 배터리는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1급 위험물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왜 배터리는 수화물로 붙이면 안 되고 기내에 들고 타야 할까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통 일정 용량 이하만 기내 휴대가 허용되고 위탁 수화물, 즉 화물칸에는 반입이 제한되거나 아예 금지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물칸에서 배터리가 불이 나면 승무원이 직접 접근해서 소화하거나 냉각시킬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감지와 제압이 늦어지면 기체 구조 자체를 위협하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실 안에서는 승무원이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소화기와 방염담요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관리하려는 거죠. 그래서 규정에서도 기내 휴대는 허용하지만 오버헤드빈처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넣는 건 위험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기 화물칸에는 할론 1301이라는 특수 가스 소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 가스가 화물칸 전체를 채우면서 불을 꺼버리는 천하무적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할론 가스도 리튬 배터리 화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리튬 화재는 금속 화재의 특성을 띠면서 스스로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로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 내부에서 계속 산소가 새어나오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화물칸이 밀폐되어 있어서 불꽃은 잠시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배터리 내부의 열은 전혀 식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스가 빠져나가는 순간 다시 발화하는 재발화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죠. 실제로 2010년 두바이에서 추락한 UPS 6호기 사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수만 개의 리튬 배터리를 싣고 가던 화물기가 화재로 인해 조종석까지 연기가 차올랐거든요.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연기 때문에 계기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대량 선적이 금지됐고 휴대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 검사받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고 때문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기내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요즘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FDB라고 불리는 특수 방염 주머니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천 도의 온도를 견디는 탄소 섬유로 제작된 이 가방에 불타는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 물을 부어서 냉각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완전히 물에 담가서 침수시켜야만 열폭주가 멈춘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이 가방에 배터리를 넣은 뒤 계속해서 물을 보충하면서 착륙할 때까지 감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죠. 실제로 기내에서 배터리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단계로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타닥타닥하는 소리, 타는 냄새, 가방이나 선반에서 희미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죠. 2단계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흰색 또는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 승객들이 기침을 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셀 내부 압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팩이 터지고 불꽃과 불덩이가 사방으로 튀거든요. 헤드폰 폭발 사건처럼 국소적인 화상이 생기거나 의자와 벽면에 그을음이 남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승무원이 즉시 장비를 확보하고 해당 좌석 주변 승객을 대피시킨 뒤 소화기와 방염담요로 화재를 진압하죠. 상황이 심각하면 기장은 회항이나 비상 착륙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사고가 500건이 넘습니다. 1년에 평균 30건 정도 발생하는 거죠.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중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자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핸드폰을 좌석 옆 틈새로 떨어뜨려 본 적 있으시죠? 어라? 어디 갔지? 하고 당황해서 좌석 옆에 달린 전동 버튼을 눌러 의자를 앞뒤로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의자는 아주 튼튼한 금속 뼈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의자가 움직이면서 그 틈에 민 핸드폰을 엄청난 힘으로 압착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커다란 작두로 핸드폰 배터리를 지지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내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 중 상당수가 이렇게 좌석 사이에 낀 핸드폰이 눌리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는 절대로 의자를 조절하지 말고 승무원을 불러달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직접 꺼내려다 배터리를 건드리는 순간 즐거운 여행길이 순식간에 비상착륙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위험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터리도 우리 몸처럼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쉬운 신호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배터리 겉면이 평평하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면 그건 내부에서 이미 가스가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나 곧 터질지도 몰라 하고 배터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배터리는 절대 비행기에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배터리가 평소보다 너무 뜨거워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충전기를 꽂았을 때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뜨겁다면 그건 내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열이 펄 끓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배터리는 수명이 다했거나 불량일 확률이 높으니 과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쌀 때 배터리끼리의 싸움을 막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방 안에 여러 개의 예비 배터리를 그냥 던져 넣으면 이동 중에 배의 금속 단자끼리 서로 부딪히며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배터리 끝부분에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거나 각각 작은 지퍼백에 따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이 설마 내 배터리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비행 전에 반드시 인증받은 정품 보조 배터리와 교체용 배터리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겉이 부풀어 올랐거나 외형이 찌그러진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타시면 안 되거든요. 짐을 쌀 때는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예비 배터리를 반드시 기내 휴대 수화물에 넣으시고 절대로 위탁 수화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선반에 넣더라도 가장 위나 가장 아래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마시고 무거운 캐리어에 눌리지 않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충전 중인 보조 배터리를 방석이나 이불로 덮지 마시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로 두셔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는 냄새나 연기,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받을까 걱정하다가 늦게 알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배터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품 사용이 기본입니다. 길거리에서 산 이름 없는 배터리는 비행기에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기내 휴대의 규정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붙이는 짐에 배터리를 넣었는지 2번, 3번 확인하세요. 셋째, 비행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덮개나 이불로 덮지 마십시오. 넷째,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면 의자를 절대 움직이지 말고 즉시 승무원을 부르세요. 다섯째, 배가 부른 배터리는 미련 없이 버리시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미래에는 이런 위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연구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배터리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비행기 안전은 물론이고 전기차 화재 같은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몇 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배터리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지만 잘못 다루면 무서운 사고 뭉치가 됩니다. 비행기라는 하늘 위의 작은 섬에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확인이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만든답니다. 통계를 보면 실전 발생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렇게 강한 거죠. 여러분, 손안의 작은 배터리 하나가 3피트 상공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다음번에 비행기 탈 때는 여러분의 가방 속 배터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